자, 오늘만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승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 몸을 풀 시간도 없이요. 잠룡들의 출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55일 앞으로 다가온 장미 대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오늘 오전에 김문수 전 장관이 5년 만에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권영세 또 그리고 권성동 투톱과 손도 마주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김 전 장관이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지 5년 만에 다시 입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 봉천동 24평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다. 피고인 이재명 상대로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출마 선언한 저 자리에서 갑자기 봉천동 24평짜리 아파트를 언급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대장동 관련해서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나는 똑같이 경기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기도지사를 했지만 나는 굉장히 청빈하다. 나는 이런 돈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또 국민들로 하여금 좀 공분을 산 부분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뭐 초밥이다, 뭐 쇠고기다, 아니면 뭐 샌드위치,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유용한 거 아니나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함으로써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주자는 바로 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여러 가지 능력적인 걸 떠나서 이 기본적으로 내가 돈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걸 빗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손이고 봉천동 아파트 24평이 전부다라는 얘기인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제 깨끗한 건지 무능력한 건지는 사실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런 발언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본주의 시장 그런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김문수 후보와 달리 합당하게 돈 번 사람들은 잘못입니까?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자산가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저분이 저는 청렴하게 살았다는 건 소문으로 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예. 혹여라도 다른 경쟁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이 될 수 있다. 그거 위험하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무능력하다는 발언은 좀 개인적인 의견이 피력하신 걸로 저희가 가름하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르다. 이재명 전 대표 맞수는 바로 나다. 이 점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또 이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도 던졌습니다.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힘을 합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자, 저렇게 출마 선언을 마치고요. 곧바로 대선 레이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저렇게 현충원을 찾아가서 또 참배까지 한 건데,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제 막 출사표를 던진 후보의 제1성이 대통합, 대연정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오르기도 전부터 이 대통합 꺼내든 건데 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진보 진영보다 많이 분화가 돼 있고 갈등도 심하잖아요. 예. 함께 합쳐야 된다라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외연 확장성이 있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다 끌어안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주목한 메시지 또 하나는 체제 전쟁을 벌이겠다. 예. 국가 정체성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강성 우파인 점도 다시 한번 강조는 했지만 모두 끌어안겠다는 의도도 함께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김 전 장관의 이 대통합 발언에 좀 주목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뭐 당내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어떤 분의 오늘 발언과 일견 흡사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반 이재명 텐트를 최대한 넓게 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황교안 우리 전 대표든 또 중도 호소력이 어느 정도 있는 이준석 의원이든 저는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내세워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이재명의 민주당의 세상이 되는 그거를 저는 그 사람들이 속으로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텐트를 최대한 넓게 치자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따져보면은 뭐 15명, 네. 그리고 많게는 뭐 한 18에서 20명까지도 언급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실 절대 일강은 뭐 없다 이런 소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김문수 전 장관이 말하는 이 대통합이 그 범위가 어디일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도 포함이 돼요? 저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다음에 시장 질서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빅텐트가 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오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단순히 반 이재명의 어떤 구도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듯이 개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위한 어떤 이재명 제왕적 대통령제, 제가 볼 때는 황제적 입법 권력 플러스 제왕적 대통령제까지 원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결과 호원 세력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개헌 헌법을 유지하고 싶은,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이번 기회에 국민을 위해서 바꾸고자 하는 개헌 세력과의 어떤 싸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재명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이잖아요. 그런 어떤 이재명을 두고 나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사람, 여기에는 민주당의 비명계도 포함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개헌 세력과 호원 세력과의 어떤 싸움을 통해서 어떤 프레임 전선이 저는 된다면 큰 빅텐트가 가능하다 봅니다. 김기웅 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연대 가능성을 일단 열어는 두시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연대 이 협상을 좀 하려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김문수 캠프의 지도부는요, 부정적인 좀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대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열려 있는데, 제가 아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자신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연대나 그런 협력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원래 뭐 DJP처럼 사실 좀 색이 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좀 뭉쳐야 파괴력이 커진다. 이게 정치권 중론이긴 하지만. 근데 오늘 김 전 장관이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은, 전 대통령의 출당은 뭐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계엄 위헌 여부는 재판 중이다. 계엄 자체가 위법인 건 아니지만 그 방식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한 거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긋지는 않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반 이재명 기치로 뭐 한유김, 소위 말해서 한동훈, 유승민, 뭐 김문수까지 다 모일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저는 단일화를 거절한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는 것은 본인만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단일화를 하기 전에 본인이 가진 걸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가 내놓은 것이 합당했을 때, 균형이 맞았을 때 그게 서로 가진 것을 내놓고 기브앤테이크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유승민 후보는 가진 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단일화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단일화가 아니라 어차피 경선에서 서로 경제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한 명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후보들이 그 후보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을 위해서 뛰는 거고, 그때 반 이재명 전선을 자연스럽게 쳐지는 건데, 이것은 자칫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 이재명 대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부족한 조직력이라든지 어떤 당내 지지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라든지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개인 의견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김문수, 유승민, 한동훈 연대 가능성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강성필 위원장이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을 할 텐데, 경선을 하면 이른바 컷오프가 있습니다. 컷오프에서 살아나오면 2차 컷오프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경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른바 가름마가 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위적으로 그 경선 전에 김문수, 유승민, 한동훈이 해서 우리 김문수로 하겠다, 아니면 유승민으로 하겠다, 아니면 한동훈으로 하겠다, 이런 단일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저기에서 말한 단일화라 하면 경선을 두고서 우리가 경선 때문에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이 증폭돼서 뭔가 당 밖으로 나가는 상황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단일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룰의 전쟁인 건데 지금 보시는 장면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선관위 회의 영상입니다. 자, 회의를 저렇게 황우여 선관위원장 주재로 열고 있는 건데 자, 저 회의 뒤에 어떤 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에서는 한 4명 정도 컷오프를 하고 그리고 2차에서는 2명만 남기는 방안. 그러니까 2차에서 1대1로 붙게 되는 건데 그럼 이러면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한테는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3년 전에 대선에서 1차 경선 때 8명 남기고요. 2차 때 4명 나와서 4명끼리 싸웠습니다. 그때 국민 반, 어떻게 보면 당원 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천하 삼분지계라고 할까요? 3명이 됐으면 이 역학관계 속에서 내가 2등인데도 1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 4명 중에 드는 사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2명 중에 어떤 단계를 통해서 확장성을 더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극적인 어떤 역전승을 통해서 했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더 어떻게 보면 몰입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있는 후보, 확장성 있는 후보를 조금 배려하기 위해서 결승전이라는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 단계를 거치면서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후순위에 있었는데 막차를 탔다. 근데 2등이었는데 1등 된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좀 더 그런 시너지가 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다음 주 되면은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계속해서 출마 선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다음 주에 4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4일, 15일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16일에 이제 일차적으로 서류를 걸러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4명이든 2명이든 아직 저 4명, 2명 아주 유력하게 검토하는데 최종 확정은 아니에요. 살펴봐야 되고요. 오늘 지금 영상 나가는 것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김문수 전 장관만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그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도요. 오늘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는 또 구미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역 색깔도 강조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또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는 인천시장이잖아요. 네. 어디로 갔을까요? 메가더 동상 보이시죠? 메가더 동상 앞에서 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상징적인 또 곳에 가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분들까지 굉장히 오늘 후보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후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룰의 전쟁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요. 외부에서는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던진 승부수를 두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대통령 헌법재판관 지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두고요. 조금 전에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할 때는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한테는 조용히 하라고. 왜 어디서 그런 거 하시야? 박지원 의원님들 아무도 쫄랑쫄랑 안 해요. 조용히 해! 아니 박지원 의원님 적당히 하시겠다니까 선배가. 쪽 다 조용히 하세요. 관저 앞에 그렇게 달려가 있더니 머리가 좋아리고 말이야 관저 앞에 그렇게 달려가 있더니.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시작하세요. 네. 정중하게 경고를 좀 주세요. 시작해야 조용합니다. 아니 경고를 주세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제가 기다려 보니까 심해도 너무 심해요. 시작하세요. 사고 붙었어요. 네, 뭐 사실 법사위가 좀처럼 조용한 날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의 46년직이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을 두고 세게 붙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3년간의 대표직을 내려놓는 이 자리에서도요. 간곡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당부를 하고 가셨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서 우리 당은 신속하고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상 내란 속에 윤석열이 지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강성필 부대님. 그러니까 출마 전에 마지막 특명으로 한덕수 막아라. 오늘 내로 모든 조치 취하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아무리 임명을 한다 해도 그냥 무효고 욕심과 의욕이 앞서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쏘아 붙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욕심이 있었다고 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권한대행을 하고 또 주변에서 대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권유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윤상현 의원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용꿈 한번 꿔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사례를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선에서 역풍이 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겠지만 왜 이완규인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도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각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저는 이 지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완규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도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 프레임에 갇혀서 이런 것이 상당히 중도층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봅니다. 근데 이완구 법제처장이 과거에 계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지도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본인은 부정적인 반대 의사를 얘기를 했고요. 그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꾸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그리고 탄핵 헌재 결정을 통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내란 하면서 내란 종식이라는 말씀을 하실지 저는 국민들이 이제 좀 지겹지 않을까. 지금 헌재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의 어떤 책임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 대한 어떤 줄탄핵,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를 안 하는데 지금 좀 궁금해요. 아무리 임명한다 해도 그냥 무효라고요?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권한쟁의 침해나 아니면 헌법소원, 그다음에 가처분까지 해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다 알 건데 결국 그냥 무효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탄핵시켜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 지침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법사위에 탄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시킨다고 했는데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몫인 이게 대통령이 파면이 되기 전에는 직무정지 상태지만 지금 거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대행으로서 그거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